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화요일 장세에서는요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너무 눌려있다 보니까 공포감이 더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반등을 잡아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의 힘찬 반등이 나와주어야 나머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에 월요일처럼의 휴마시스의 그 큰 변동성의 흐름, 20%대 훌쩍 넘기는 그 강세의 흐름, 그리고 공구먼처럼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러한 흐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주력주가 먼저 살아나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시장의 지수가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의 어려움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화요일은 주식투시경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원금 회복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다시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독 국내 증시만 약세를 쪘기 때문에 전거래일에도 우리가 노란톡에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렸어요. 그 시황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라는 거죠. 이 부분 굉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때요? IT주들, 성장주들의 기준, 특히 IT 같은 경우에 20배 이상의 PER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는 8배, 하이닉스는 5배. 너무 저평가 상태죠. 그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죠. 보수층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대응을 나타내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불거지는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논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냐 아니면 유화 정책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강경 대응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짧고 굵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조금씩 그 리스크 부분이 소진되고 있어요. 핵실험에 관련된. 근데 만에 하나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 그러면 짧은 충격 그리고 탄력적인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짧은 충격이 아니라 큰 충격이다. 그러면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자체가 동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최악의 상태까지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6월 한 달에 추가적으로 조정폭이 깊었던 부분은 이제는 일정 범위 지수에 반영이 돼 있다. 일정 범위 이상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냉전 체제가 진행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세에 국한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 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터져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 미국과의 연동폭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또 부담이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출 동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의미에서겠죠. 그래서 뭐 유럽도 진출을 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도
근데 이 부분이 원체 중국의 영향력이 많죠. 수출입 동향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유럽 쪽으로 돌린다라든가 혹은 다소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불러일으켜지는 부담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작용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책에 의해서, 그죠? 보수적인 측면에 의해서 강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외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소될 수 있다. 일단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도 국내 증시가 유독 더 밀려 내려갔죠. 아니, 대만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고요. 대만의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뭐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됐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증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반등, 일본 증시가 강세.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휘청휘청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겹쳐졌다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입 동향입니다.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다. 근데 사실상은 시장 예측 범위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 앞전부터 해서 무역 적자가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6월 10일, 20일까지죠. 6월 20일까지 기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지표를 보고 싶으시면은 뭐 통계청에 가서 보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3개년도 연속 이렇게 수출입 경기가 안 좋고 무역 적자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반영이 돼 있었다. 지금 갑자기 3개월이 한꺼번에 3개월이 아니잖아요. 1차, 2차 터지고 3개월이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래서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어렵지만 지수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2200에서 뭐 2300의 요 구간을 놓고도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PER 또 PBR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 PER 뭐 9배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 평균 일반적으로 12배 수준에서 거래된다 그랬죠. 최저 하단부에 내려와 있다. PBR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PBR도 12개월 PBR로 따지게 되면은 0.8 뭐 그 수준까지 굉장히 바닥권에.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전망치 부분이 계속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같이 상회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죠? 주가가 반등이 나서 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돼서 지표가 악화되면은 주가는 빠져 있는데도 위로 갑니다. 그런 현상은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함께 대처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장중 내내 노란톡에서 시황까지 같이 겸비해서 보시고 그리고 야간에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그런 종목에 수익 잡아내시면 되겠죠. 자,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입니다.
뭐 변동률이 좋다가도 뭐 곤두박질 친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7월 4일 월요일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오리온 또 장중 기준의 기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나마 가격 반발력을 좀 준 그런 정도의 수준. 주력주에서 좀 잘 버틴 나와야 움직임이 나와야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공구음원. 근데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이거. 218.51이 아니라 237.57이라고 돼 있죠. 휴마시스 부분 72.57%. 7월 4일 기준에서의 변동성 뭐 20% 이상으로 쭉쭉 뻗어 올라왔습니다.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볼기동 만스타님이 계속해서 장중에 공략 기준을 잡아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흐름의 기준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변동성에 대한 수익 범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보여드린 기준. 이게 대부분 다 대형주의 기준입니다. 그것도 극대형주의 기준입니다. 지금 7월 4일 날 SK하이닉스, LG와 기아 이 종목군들이 다 어려웠습니다만 또 LG화학도 좀 다소 어려웠습니다만 그나마 강세로 마감된 하이닉스 또 기아 이런 부분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로 설정이 돼 있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 그 수익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에 이런 강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탄력 반등을 더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휴마시스, 히림, 뭐 현대약품, 삼부토건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상한가 종목군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뭐 공구음원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픈이 돼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노터스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는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22.64% 그리고 뭐 어제 시간에서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원체 등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볼 수 있어요. 화요일 기준에 휴마시스의 기준 거래량 터지는지 여부 그걸 확인하면서 들여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공구음원 같은 경우 6월 14일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톡에서 공구음원이에요. 공구음원이 어떻게 10,000원대였나? 막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 500%의 권리락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간 교육에 6월 29일에도 또 전략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권리락 이후에 3거래일째 상한가를 들어왔죠. 점상. 그리고 3거래일째는 물량이 일부 거래가 됐어요. 그 거래가 된 거는 반대매매 기준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자금을 메꿔놓지 못해서 미수 신용자금을 메꿔놓지 못해서 그 부분이 반대매매 나온 물량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야간 교육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 잡아드리고 뭐 그 이전에 이제 노터스부터 해서 무상증자 관련된 흐름들의 기준을 설정해드렸고 장학형의 기준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력주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 범위에서 요만큼의 기준, 교육용으로만 교육받고 대처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이런 종목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그렇게 해서 대박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샵 3989 휴마시스 같은 변동성 종목 샵 3989 불기둥 이렇게 문자 보내십시오. 불기둥 이렇게 문자 보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노란톡에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동성이 실질적으로 나와주고 거래대금이 최상에 올랐던 휴마시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7월 4일 날 22% 등락 범위가 나왔는데 등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최상위였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최상위여야지 등락률만 가지고는 뭐 종목의 기준점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일단 휴마시스에 대해서 5월 12일에도 들여다본 그 흐름이 있습니다. 14,100원이고요. 14,100원 뭐 대단한 거죠. 지금의 기준의 흐름에서는 19,000원대 훌쩍 팍 넘어가고 2만 원 막 빠바밤 넘어가지고 그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11.02%에 963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시간은요 11시 55분, 그러니까 12시경에 963억. 언제요? 5월 10일. 우리는요,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그 내용을 볼 텐데, 원숭이 두창, 다 좋습니다. 원숭이 두창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실적 개선돼서,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것을 메이저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진 않죠. 솔직히 메이저가 매집을 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한 5% 정도 프로그램 쪽 그리고 뭐 기관 쪽 합산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누적 수급이 약 5%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단 이거는 이 5%는 순수한 매수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공매도 상황과 대차 상황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찌됐든 우리는 시장에서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이슈나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터져서 변동성 매매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5월 4일부터 해서는 1,5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란 뭐냐면 거래대금이 1,500억을 넘기면 그러면 전체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 얘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의 기준인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휴마시스는 5월 12일에 이미 12시 이전에 900억 원대의 거래대금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12시까지 40%만 형성되면 되는데 그럼 얼마예요? 1,500억에 40%. 얼마? 600억만 형성돼도 되는데 이미 900억이 형성됐고 양봉으로 나왔다. 그럼 그 앞전 시간에도 분명히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었겠죠. 그 기준에서 이렇게 전략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 응?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휴마시스는 개별 매매 기준의 변동성 기준을 설정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요. 7월 4일에도 원숭이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가 계속 언급이 됐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코로나19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 과정이었다면은 코로나19 아무리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은 랠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단기 것 좀 찍고 이렇게. 근데 지금의 기준의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돌파구가 없는 거죠. 개인 자금에 대한.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 테마 종목을 툭 건드리게 됐을 때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명분이 생긴 거죠.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 액티브 펀드에서 땅 치고 들어오면 추종 매매가 따라 붙고. 결론적으로 7월 4일 날 9시 6분입니다.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6분에 이미 휴마시스를 16,600원에 올려주신다. 16,600원 올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원숭이 두창, 미국의 대응 미역 우려, 그렇게 되면서 이슈가 또 불거진 거예요. 사실 이 이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강하다면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교동 마스터님이 또 올려주죠. 9시 6분이 아니라 10시 21분에. 이때 뭐라고 봅니까? 원숭이 두창의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좀 들여다놓고 보십시오라고. 휴마시스 진단 키트에서 움직임이 나왔으니 나머지 관련주들도 놓고 보십시오. 월요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16,600원짜리가 17,450원까지 올라와요. 거래는요 763억 원. 시간은요 10시 22분. 최근에 들어서는 1,000억 원만 터져도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지는데 1,500억의 기준을 잡더라도 휴마시스는 잡을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1조 미만의 종목은 15%, 15%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조금 전에 얼마? 9%, 9.75%. 거래는 터져 있고. 편입 구간이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은요.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 꼬리가 제한적인.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터지면서 여러분들께 불교동 마스터님이 휴마시스입니다. 거래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요자락에서 다 편입의 기준이 설정됐어야 돼요. 그러면 16,500원 전후입니다. 아까 매직 계산기는 얼마? 16,600원에 맨 처음 올려졌죠. 16,500원 전후. 그리고 쭉쭉쭉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앞전 고점을 넘기고 꼬리를 넘기고 그러면서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의 매수인. 매직 시그널의 매수인. 그 매직 시그널의 매수인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장중 편입 기준 가격의 또 한 가지는 장중 고점과 시초가를 돌파할 때 당연하죠. 고점을 넘길 때마다. 그리고 저점 형성한 이후에 또 2, 3% 반등이 나올 때. 왜? 손절 범위를 방금 형성된 저점 이탈 시 손절. 그렇게 잡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2, 3%의 반등이 나오면 손절은 여기 편입 그리고 그 위의 흐름. 결론적으로 잘 나왔죠. 시세가. 그렇게 되면서 VI 발동 11.95%에 17,000원대에서 VI 발동. 그때 기준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18.55까지 그리고 22%까지 올라요. 19,000원대까지. 16,600원에서부터 19,000원대 거의 뭐 20% 그 수익을 다 잡아간 거예요. 결론을 보시면 이게 지금 뭐 11시가 채 안 되는 시간대의 기준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1차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고 이걸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요자락이 되겠죠. 혹은 요자락. 그런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18,800원.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 고점 대비해서 다시 보실까요? 고점 대비해서 1조 미만의 소형주니까 2, 3% 조정 시 절반 이상을 판다. 차익 실현한다. 마찬가지예요.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기준. 또 10% 미만의 수익이 났을 때 기준.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꼭 가져간다 해도 편입 물량의 50% 미만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시초가가 여기든 고점이 여기든 밀려 내려오면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오후장에도 또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10시 50분까지도 누가? 불교동 마스터님이. 원수인 두창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십시오.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래대금의 기준에 1,5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잡아드렸어요. 1,500억. 그러면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20이 안으로 들어와요. 1,500억이면 거의 뭐 20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1,500억 기준에 어떻게 해요? 9시 10분, 9시 반, 10시 기준에 10%, 20%, 30%. 1,500억 기준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대략 한 1,000만 주가 실리면 그럼 뭐 엄청난 거죠. 1,000만 주 실리면 뭐 1,500억 이상 쭉쭉쭉 2,000억 이상이죠. 그럼 1,000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100만 주, 9시 10분에 100만 주, 200만 주. 그리고
300만 주 실리고 양봉. 거래량만 실린다 보는 게 아니라 양봉.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9시 10분 그리고 9시 반 10시까지예요. 9시 10분에 100만 주 넘기죠. 그리고 양봉이죠. 200만 주 수준의 양봉이죠. 300만 주 넘기고 양봉이죠. 여기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에요. 이 자락. 올라가는 과정. 2, 3%, 3, 4%, 4, 5%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과정. 결론적으로는요.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양봉.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양봉. 매직 시그널에 거래량 매수 신호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 그러고 나서 다시금 또 그러고 나서 다시금.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10% 또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너무 높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너무 높으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 1.5에서 2% 차익 실현 범위. 장중에 재편입의 기준은 윗꼬리 부분 뭐 2분의 1, 3분의 1 지점까지 눌렸다가 되돌림인데 그때는 거래가 수반돼서 돌려야 돼요.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72.75% 바닥에서부터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거래를 터뜨리고 장대 양봉이에요. 이 거래를 터뜨리고 장대 양봉 한 번 더 준다면 그러면 기준 거래량 어떻게 잡아요? 기준 거래량 7월 4일 거래량 곱하기 80% 수준. 얼마? 약 2천만 주. 2천만 주 수준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난 보겠다. 1,5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을 분명히 교육을 받고 이 바닥에서부터 수익을 다 잡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최상입니다. 기존의 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자, 나도 휴마시스 같은 종목 주세요. 누구한테? 불기둥 마스터님 39초에서 모셔온 3989 불기둥 마스터님 나도 휴마시스 같은 종목 잡아주세요. 불기둥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요. 이쪽에 QR코드 찍고 참여하십시오. 장중에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종목을 보실 수 있었다는 것은 SK 하이닉스 같은 주력주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이닉스 너무 많이 밀렸는데 그죠? 고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닥 인식을 잡으셔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남들이 더 깨진다는데 그거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연히 뭐 깨져야 된다, 막연히 깨져야 된다, 막연히 깨져야 된다 그런 기준이고요. 절대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고점 대비 조정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시장 대비 굉장한 방어를 한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역전된 게 지난달 21일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있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조정을 너무 받아서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밀렸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24일 날 되찾아왔는데 아쉽게도 7월 1일 기준에 다시 밀렸어요. 근데 차이는 거의 없어요, 지금. 다시금 애플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아람코도 뭐 충분히 훌륭한 회사지만은 성장성이 쭉쭉쭉 나오는 그런 기준은 아니죠.
대표적인 뭐 석유, 원유 사업을 단행하는 그런 업체의 기준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IT 쪽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애플의 저러한 흐름을 놓고 보면 되는데 다시금 세계 1위로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조정 받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우려감 부분 이제 서서히 잡혀나가면 정상적인 실적 개선폭, 경기 회복폭 거기에 안정화된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또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애플부터 해서 이제 미국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기준을 잡아놨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8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반도체 종목. 근데 그 부분도 이제 탄력적으로 뭐 되돌려서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PER 부분을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PER 대비해서 뭐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발표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도 출렁거렸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결산은 8월입니다. 결산 8월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분기 실적 대비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이 월등히 높아요. 영업이익 기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가총액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또 월등히 높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하여간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5.7% 증가를 했어요. 다만 이제 향후 전망치가 다소 어두워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조정폭, 최근의 조정폭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실적이 나왔고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망치가 다소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 수준이지 급락이 나왔다. 뭐 2차 전지주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처럼 폭락이 났다. 그러진 않습니다. 과도하다. 그래서 과도하다. 그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거고 수출의 경우에는 감소해서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출도 일단은 긍정적이었다. 수출도 역대 최대였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 그러면 아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만 조금 잡히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결론적으로 뭐 휘둘리실 필요 없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다소 하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11조 8천억 수준 순이익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15조, 영업이익 15조 꼭 외워두십시오. 이걸 감안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업의 실적은 일단은 개선될 수밖에 없죠. 작년의 전망치고 올해 기준입니다. 작년에 222조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올해치를 지금 현재로서는 255조, 10% 이상 증가. 물론 이번 금리 인상, 공격적인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더 실적 전망치가 하회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그렇지만 제한적이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의 영업이익 5조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200% 이상 더 나와 있어요. 매출 뭐 거의 2배 수준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2020년도 최저점, 코로나19 터지고 최저점, 그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컨센서스를 시계로 놓고 보시면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이 1개월 전에 16조 8천억에서 15조 6천억으로 좀 많이 훼손되긴 했어요. 근데 주가에는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 요만큼 훼손됐는데 주가는 이만큼. 그래서 PER이 최하단에 내려와 있고 PBR도 지금 최하단. 역대적으로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저가의 편입의 기회가 생긴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아니라 없습니다. 너무 저평가야. 그런데 진짜 디램의 수요가 급감을 해서 밀려 내려가면 모를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21개 업종 중에서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올라간 업종은 4개 정도뿐이 없어요. 그중에 이제 IT가 전부 시장을 견인한 건데 이렇게 된다면 뭐 IT가 실적이 안 나와서 미끌린다면 전체 시장이 더 크게 붕괴된다는 게 옳죠.
시장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남아 계시려면 결론은 실적주를 보실 수밖에 없고, 아유 난 시장 떠날 거야, 내 돈 뭐 이거 어떻게 되든 말든 난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신다면 뭐 어떤 종목을 못 사겠어요. 근데 시장에 남아 계신다면 실적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화학에서의 LG화학,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런 실적 범위까지 싹 다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까지 싹 다 올려드렸던 거고, 그리고 차트, 월봉, 그리고 선차트까지. 이게 종합주가지수 선차트예요. 그리고 월봉에서 65,800원 요 자리, 65,800원 요 자리가 영업이익 5조일 때, 지금은요 15조.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65,800원 곱하기 3 이렇게 돼야죠. 농담이 아니라 20만 원 수준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20만 원. 2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영업이익이 3배 늘어났잖아요. 5조에서 15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기준점에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화면이 탁 꺼졌는데 이렇게 주력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조금 전에 휴마시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계좌에 포함할 수 있다. 휴마시스 같은 종목 궁금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샵 3989. 샵 3989 불기둥 그리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샵 3989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불기둥 이렇게 보내셔야 휴마시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조금 전에 내용들 교육 다 받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기준에서도 오픈해드리는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와 기아 이 종목군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동영상 전략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준거래량 설정 범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8인가요? 예, 지금 뭐 5위에서 8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 9위, 나머지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도 이제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어떻게 돼서요? OMA, 20MA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건 추세 매매예요. 그러니까 1,500억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거래량, 5거래일, 20거래일, 또 5주, 20주, 5월, 20월 이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된다. 대형주 기준의 중장기 추세 매매 기준, 그런 경우에는 OMA, 20MA 추세 매매로 볼 수 있다.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장중에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변동성 기대하는 분들, 조건은 기준 거래량과 양봉, 손절 범위는 3에서 5% 기계적으로, 오버나잇은 50% 이하.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 대금은 1,500억의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두 종목에 대한 경우 변동성을 당일 기준에 5에서 10% 정도 들여다 보신다면은 이런 전제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종목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추세 매매. 그러니까 뒷부분의 종목이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다. 그러면 9시 10분, 9시 30분, 10시에
각각 10%, 20%, 30% 터지고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까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15%까지도 편입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이런 기준이 돼 있어요. 저평가는 일단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 범위에 대한 전망치 부분은 상향되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정책적인 기준의 가장 큰 수혜주로도 보는 거죠. 어떤 거야? 우주 항공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일주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데 지금 연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좀 달려버렸어요. 이번 장에. 네? 그렇지만은 충분히 거래를 수반하고 추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들을 전부 넘겨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누적 수급 매집에 대한 기준. 이 매집에 대한 기준은 1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준. 뭐 7월 4일까지 전부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거래대금 기준에 순매집 3위, 외국인 기관 쌍끌이 거래대금 기준에 6개월 동안의 매집률 1위, 매집률 1위, 매수 금액 기준 3위입니다. 1위에 놓여져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될 분량이라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2007년도 도서예요. 2007년 이전부터 정형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7월 4일까지의 매집 규모가 1,355만 주예요. 근데 9,700만 주짜리라서 그러면 14% 수준의 매집이다. 14%의 매집을 4만 4천 원 수준에 했다. 그렇게 된다면 14% 수준의 매집을 4만 4천 원에 했다. 그러면 최소 범위 6만 6천 원 그리고 8만 8천 원, 9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전에 6월 3일의 기준 6만 천 원, 8만 천 원 대비해서 목표 주가 다 설정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분들 아주 무지하게 혼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잡아드린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매집의 기준은 6만 6천 원, 9만 원 수준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일주월봉 쭉 보시고요. 일봉에서 어마어마한 또 주봉에서 어마어마한 음봉이 떨어져 내려왔는데 오히려 매집의 기준, 성장성의 기준으로 보면 저점 편입을 잡을 수 있는 위치다. 자, 시간 거의 없지만요. 짧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요 불기둥 종목 잡아가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종목은 봤고요. 우리가 다섯 번째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종목도 거의 말도 안 돼요.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굉장한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는 7월 4일 날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죠. 7월 4일 날.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는데 두들겨 맞았던 이유, 이것이 다 재료 요인도 작용이 됐었는데 이 재료 요인이 6월 말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6월 말에 나온 내용인데 그 6월 말에 나온 내용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30일 날 기준에 미 환경보호청 EPA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 권한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게 합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전통 에너지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각각 나뉘어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은 세계적인 기후 협약 같은 경우를 다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를 개발하게끔 환경세를 낮춰주는 거죠. 근데 진보 정부 민주당이 들어오는 순간 친환경으로 가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서 이쪽을 육성을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 쪽에.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6대 3인가요, 비율이?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해석 부분을 친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그 환경세에 대한 그러한 권한이 없다.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기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변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그 기준에서 성장성을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규제가 강화됐던 부분을 또 다른 면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주더라도,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정치적 이슈가 좀 불거지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일봉 차트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굉장히 큰 음봉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세를 띠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매직 시그널이 꺾이긴 했지만 다시 돌릴 수 있다. 영선 위다. 거래는 수반되어 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도 똑같이 네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집이 돼 있다. 엄청난 매집에 상승인대 확인형이 형성돼 있다. 땡큐하죠. 그 매집의 규모가 여기도 작지가 않아요. 220만 주. 그러면은 뭐 적지 않은 그런 그 수급 범위가 유입되어 있는 거 8%대입니다. 그 8%대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의 흐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러면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요자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충분하게 매집이 되어 있는 가운데 과도하게 주봉에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 거래 수반하고 돌려준다면 추세 강화 나올 수 있다. 아까 실적 보셨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일주 월봉 한꺼번에 놓고 보시고 일봉 기준에 과하게 두들겨 맞은 부분 주봉에서 상승익대 확인형에 되돌릴 수 있는 흐름, 또 월봉 추세 범위의 흐름, 매집과 정책과 그에 따른 실적 개선폭, 아직 저평가라는 인식, 그리고 실질 저평가,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범위 잡아가십시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